치유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용석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특별하게 구정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는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 명절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날 예언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진행하고 화요일은 귀신축사 신호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고 궁금하신 것은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에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형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여 오시면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하고 저술한 대도 여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야 14장 때 왕이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며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니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 하셨더라 그랬어요. 알게 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세례받고 충만받으면 죄를 알게 하고 풀어서 여러분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치매라는 것인데 치매를 예방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 치매가 발생해서 본인도 가져도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주변에 소문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뭐 연세대학교 무슨 교수를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 치매 걸려가지고 지금 사람을 못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다 들었을 거예요. 누구라고는 얘기 않겠어요.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 치매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치매는 정확한 발병 원인을 알 수 없으나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치매 같은 경우 유전이 되는 것인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치매를 안 해줬던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 본인이 나중에 치매에 걸려서 자식을 고생시킬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치매는 사실 유전적인 요소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유전적인 부분이 많게는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세대에서 치매 경향이 있었다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어서부터 예방을 해야 됩니다. 몸이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치매는 어머니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는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쪽에 치매가 있었다면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치매 위험을 가진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들의 경우 기억력이 보통 사람의 나이가 들었을 때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유저는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해결책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실 치매에 대해서 편견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보통 치매라면 나이 든 사람들만 걸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젊은 층의 사람들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는 경우는 더욱 유전으로 인한 것이 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치매 환자 10명 중에 1명이 젊은 40대, 60대 사람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또 젊은 나이에는 치매에 걸릴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매우 낮기 때문에 치매 초기 증상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이나 경련, 발작 등을 일으키는 것을 미처 치매의 증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젊은 층에서
치매 환자가 꽤나 많습니다. 또한 치매에 대해서 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면 치매에 대한 예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스트레스와 치매는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따로 평소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으며 최대한 위태도 치매 환자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명 세례받고 수문받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 교육같이 집중 업무기를 오래오래 하면서 내면을 자꾸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치매는 목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은 부계보다 목의 유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미국 캔자스 대학 메디컬 센터 생과과 전문의 체프리 번스 박사는 어머니가 치매 환자였던 사람은 아버지가 치매를 겪었던 사람에 비해 치매와 관련된 핵심 뇌 부위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번스 박사는 어머니가 치매 환자였던 11명, 11명, 아버지가 치매 환자는 10명, 부모가 어느 정도 치매를 겪지 않은 32명 등 60세당 노이상 54명을 대상으로 화소 기반 형태 분석법을 이용하여 3차원 뇌지도를 작성한 결과 치매 모친 그룹이 치매 부친 그룹과 정상 부모 그룹에 비해 치매에 관련된 핵심 뇌부인 해마여비랑과 혈전부의 회색질이 2배나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환자였다면 정말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예방을 많이 해야 되고 회색질의 대뇌 겉부분에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으며 회백색을 띠고 있어 회색질이라고 불립니다. 신경돌기들이 모여있는 속부분은 하얀색에서 백질이라고 합니다. 치매 못친 그룹은 또 치매 붙인 그룹과 정상 부모 그룹의 뇌 전체 용적이 1.5배 더 손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들은 매년 뇌가 조금씩 위축되게 되는 게 보통이고 이것이 꼭 치매의 신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치매 환자의 경우 뇌 위축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자꾸 뇌 사진을 찍어 봐야 돼요. 번스 박사는 이 결과 치매가 부계보다 목의 의존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이유는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세포 안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장애와 연관이 있는 것을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오직 무계혈통에 유전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치매와 관련이 있다는 점 너무 놀랐습니다. 생물 시간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더욱 놀랐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동심물의 세포질 속에 많이 들어있는 과리 모양의 물질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주성분인데 세포 내 대사에 중요한 구조를 합니다. 그래서 알고 자꾸 자신의 온몸을 내적 치유하시고 성능으로 자꾸 정화시켜가지고 온몸에 피 자르고 물 자르고 산소 자르기 위해서 뇌세포가 자꾸 정상 발휘를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둘째, 치매가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 유형 8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치매란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의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치매는 기억력, 순간의 파악능력, 판단력, 사고력 등의 지적능이 떨어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입니다. 예전에 듣고 나이 들면 치매가 온다면 단순한 노인성 질환으로 인식했지만 현재는 젊은 사람도 치매가 올 만큼 다양한 원인이 가진 뇌질환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매에 노출된 사람들 유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먼저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가 소개하는 10가지 치매 경고 징후부터 알아봅시다. 첫째,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수준의 기억력 상실이 있다. 둘째,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일상적이고 익숙한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넷째, 시간, 달적, 계절, 장소에 대한 혼란이 겪는다. 다섯째, 시각적인 이미지와 공간 관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여섯째, 대화하거나 글을 쓸 때 단어 사용 등의 문제가 있다. 일곱째,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물건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여덟째, 판단력이 떨어진다. 자신이 겪는 문제 때문에 직장이나 취미, 사교 모임을 그만두려 한다. 열 번째, 기분이나 성격이 자주 변한다. 자신이나 가족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치매 전문병원을 찾아가서 진단하고 처방을 받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태는 악화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정상적인 사람이 못하는 수준으로 도달하게 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 중 8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부모가 치매했던 사람. 부모님이 치매했던 사람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매는 유전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물론 치매 가족이 있다서 모두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경우 발병 위험률이 약 2배나 높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어머니가 치매했는데 딸도 지금 80세 넘어가지고 치매가 와가지고 제가 지금 스타워 택시로가 모셔서 아이비를 들고 있어요. 특히 50세 이전에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환자의 30% 정도에서 유전자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65세 이전에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부모나 형제가 있다면 가족들도 검사를 통해 알츠하이머병 발병 가능성 확인하고 미리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는 건 좋습니다. 정말 뇌측치와 내면을 벗고 뇌를 많이 사용해서 손발을 잘 움직이고 특히 설거지를 많이 하시고 뜨개질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고혈압 잔후가 있는 사람 3, 40대에 고혈압이 있었다면 나이로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찰스 데칼리 교수팀이 3, 40대 남성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뇌 기능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혈압이 140에서 90 이상인 고혈압 환자가 정상인보다 뇌 노화가 7.2년 빨랐고 인지 기능과 관련된 뇌 부위 면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고혈압 조절을 잘해야 돼. 혈압이 높은 게 혈관이 빨리 망가지는데 수많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뉴욕시 혈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치매 위험성이 높습니다. 혈중 당류가 지나치게 낮아지게 되면 포도당을 유혈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뇌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에 그 에너지원을 먹어요. 그래서 보충을 해요.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어, 저는 아침 6시에 밥을 먹거든요. 오늘 10시에 그 집중기도가 되면 9시 반부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그 많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중기도가 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먹는 걸 준비해가지고 한 2번에 걸쳐서 먹어요. 그러면 굉장히 뭐 하는데 지장이 없고 뇌기능도 맑아지고 영감도 잘 떠오르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 몸을 관리해야 되니까 우리 시간 우리 시간 우리 시간 그 3개짜리가 있어요. 하나 사면 3개인데 그거 3개 가지고 놨다가 이제 9시 반 정도에 하나 먹고 10시 한 40분 전에 하나 먹고 그러면 굉장히 뭐 뇌기능도 좋고 활동하기 좋더라고요. 8시간, 9시간 이상 잠을 많이 자는 사람, 국립암대 명승기억 교수에 따르면 하루에 수면 시간이 8에서 9시간 이상인 경우 하루 7시간, 8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인지장애, 치매 위험성이 각각 38%, 42%막 높아진다고 합니다. 물 너무 많이 자면 치매 갈 위험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명확히 밝혀진 거 없지만 가능한 것 하나가 생물학적 기전에서 잠을 오래 자면 염증 관련 생체 지표가 증가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잠을 오래 자게 되면 뇌에서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잠을 오래 자는 것 자체가 이미 인재 장애를 유발하는 수면 무호흡증 같은 질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질을 저하시켜 때로는 피로, 유발, 기억력감퇴까지 초래하는 수면 무호흡증의 지속적인 경우 치매 초기 증상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도 잘 주무시고 잘해야 돼. 관리를 잘해야 돼. 자기 관리 자기 해야지 누가 해줘요. 자기 관리 해야지. 자기를 잘 돌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온몸 관리 독립적 수행력 있는 분들이 장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술 먹고 필름이 자주 끊기는 사람은 과음을 한다면 자주 필름이 끊긴다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음을 하고 필름이 끊긴 현상을 알코올성 블랙아웃이라고 그럽니다. 필름이 끊기는 현상이 지속되면 뇌 속의 기억 충촌인 해마, 신경세포의 재생을 억제하게 됩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의 10%가 알코올 치매로 알코올 파괴된 뇌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지능, 학습, 언어 능력 등 인지 능력이 저하돼 치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자주 먹는 사람은 술을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2.8배 높아진다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자를 막 술을 끊어내니까 그냥 치매가 걸려가지고 사람도 못 하더라고. 같은 일을 반복하는 직업군의 사람,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뇌를 꾸준히 자극해줘야 됩니다. 근데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직업이고 뇌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에 대한 자극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아도 뇌는 단순 노동직의 경우 치매 위험성이 많아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 자세해야 돼요. 그리고 치매 예방 체조와 독서 등 뇌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을 틈틈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발도 움직이고 산책 좀 잘하시고 독서도 많이 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깊은 기도 많이 하시고 자기관리 잘하세요. 말씀도 많이 묵상하시고 예방하셔야 돼. 우울증으로 괴로운 사람, 우울증은 치매 발병률 2, 3배 정도 높이고, 한 번 우울증에 걸릴 때마다 치매 위험을 18% 정도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치매와 동반된 우울장애는 치매 인지 기능 저하를 포함해 전반적인 증상을 더 악화시키고 환자의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게 우울증 환자가 치매에 잘 걸려요. 특히 노년기에 겪는 우울증은 반정도와 뇌의 허혈성 병명과 연관된 혈관성 우울증으로 뇌 헌혈성 병도는 지속적으로 증가돼서 노년기에 우울증을 극심하게 만들고 더 진행되면 치매에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병은 몸의 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면 빠르게 마음의 전문화인 치유하는 목회자와 상담하고 성능 세례받고 숙면받고 내면을 치유하셔야 돼요. 상당 기간 많이 하셔야 돼요. 한 번 가가지고 안수받아고 돼요. 귀신 쫓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병원에 찾아가서 전문의와 상담하고 적절한 진단을 처방하는 거 좋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은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 없고 옆에 사람들 진짜 피곤하게 만듭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요. 우울증은 감기처럼 누구에나 걸릴 수 있습니다. 성도를 마음을 취하는 교회나 병원이나 치매 상담소에 가는 것을 꺼려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내가 우울증이라면 정신병이라는 극단적인 생각보다 감기도 우울증도 누구나 걸릴 수 있으므로 똑같이 대하는 걸 좋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은 불치병 아닙니다. 고쳐요. 내가 정신병 불치병 아닙니다는 책이 썼잖아요. 그 다음에 태아나 유아시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린 시대에 부모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경험은 평생 뇌에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정신의학부의 전문가의 뇌 영상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입니다. 그건 정말 태중의 상처는 정말로 많은 질병을 만들어내요. 저는 그런 분들 치료를 26년간 했잖아요. 뇌 전문가들의 연구를 따르면 뇌 영상도구를 이용해 살피는 것과 만성적인 구매 언어적 학대나 가정폭력, 목경 등의 정서적 학대 경험은 뇌신경 뼈로 발달에 이상 소견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게 기억력도 없고 얘가 정상적으로 학교 가서 똑같은 또래하고 똑같이 활동할 수가 없어요. 내가 치료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피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만으로 뇌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아동기에 따른 학대 없이 부모의 언어적 학대만을 경험한 성인과 그렇지 않은 대적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언어 학대고는 신경회로 발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언어 표현을 담당하는 영역과 언어 이해를 담당하는 영역 사이에 연결하는 신경회로가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알고 내적 처방하는 게 좋아요. 정신과적 문제가 생긴 다음에 난리치지 말고. 우울 증상이나 불안 증세와 관련된 신경회로도 이 언어 학대에 취약한 게 뇌 영향 분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뇌 전문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뇌신경 자발이 굵고 단단히 연결돼 신경전달이 원활하다면 학대군에 보이는 좁거나 약해 끊어진 경우가 있다면 만성적 언어 학대가 언어적 기능자나 감정 조절 문제와 연관이 있는 듯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뭐 있어요. 괜히 그냥 막 신경 버럭버럭 하고 그러는 거. 이들은 어린이 학대에 노출되면 심리적 발달은 물론 뇌의 구조적 발달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며 부모의 양육 행동이 자녀 일생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 세계를 알아야죠. 우리 정말로 어른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성령으로 내면서 그래 내가 지금 온몸 집중 치유 기도를 월요일 금토 계속하고 있잖아. 그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씻어내니까 사람이 자꾸 정상으로 바꿔지니까
머리에 충격이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 만성 외 상성 뇌질환은 머리에 반복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며 뇌세포가 퇴화하는 질병으로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이는 머리에 충격을 주기 쉬운 복싱이나 미식축구 선수에게 자주 발견되는 것입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그랬잖아요.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 머리 보호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에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머리 관리 잘해, 뇌 관리를 하고 항상 뇌를 새로 활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그러고 자꾸 기도하시고 말씀도 묵상하시고 오메가 충만하고 산책 많이 하시고 강건하게 지내서 100살까지 건강하게 치매 걸리지 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